은평구 구산동, 대조동 주민들에게 6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공약을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가 주차난 해결과 무장애 숲길 조성을 희망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민생경제 지원 대책에는 1,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용량이 1억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최근 2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우리 동네의 희망 공약, 구산동과 대조동 주민들의 희망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산동은 은평에서 등록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숙인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구산동에 몰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봉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희망 공약으로 꼽은 이유입니다. 구산동에는 또 장애인 시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인근의 아파트에는 또 그분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봉산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봉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데크길이나 아니면 다른 뭐 로프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산동 주민자치회는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는 바다 결선이 필요하고 마을공원 한쪽에는 반려견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반려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네에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게 개한테 물리지 않을까, 개가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아지들도 종종 있거든요. 동 단위에 자율 운영하는 반려견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반려견 운동장을 소규모로 조성도 해놨거든요. 대조동 주민들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동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꼽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린이 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영 주차장 조성을 희망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대조 어린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땅 값이 제일 문제잖아요. 경제적인 면도 그러고 이 대조공원 밑에 정말 주차장이 생기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대조동 주민들은 대조동의 상징인 대추나무 식재 사업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3월에 그 대추나무 식재 행사를 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대조동의 상징이 대추나무를 조금 더 많이 식재를 했으면 하는 또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LG헬로비전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서울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조기 추경으로 1,500억여 원을 확보해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고용 취약계층 등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여 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돈이 없어 폐업조차 못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업 정리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로 폐업을 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사랑상품권은 7월 초부터 567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국내에서 5만 6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감염 추정 사례 역시 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가 5만 6천여 명인데요. 이 정도 수치면 재감염 발생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1,700만 명이 넘어갔는데 그중 5만 6천 명 정도라면은 0.34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입된 것이 2020년 1월 20일인데요. 지난 2년간 그 델타 변이주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이하가 감염이 되었고 그 이후에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면서 재감염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게 해외 사례에 비하면은 극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2번 감염되는 경우는 보통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BA.1 변이주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이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재감염 사례는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3차 재감염이 된 분들은 65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의 BA.1에서 BA.2로 향후 재감염되는 사례는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예방접종 완료자라면은 재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6월에서 7월 이후에 새로운 우세종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재유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과 자연 면역도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늦가을 또는 초겨울 정도의 새로운 변이주에 의해서 소규모 유행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항체 면역에 비하여 위중증을 예방하는 효과, 즉 세포 면역은 장기간 유지되고 또 변이주에도 잘 작동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드 먹는 치료제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료체제에 큰 무리는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재조합 변이는 계속 출현하고 있는데 미국에선 스텔스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좀 괜찮은지, 방역 완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BA.2 하위 변이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고 전파력도 20% 이상 강하다고 합니다. 뉴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BA.2.12.1이라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주가 20%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변이주는 결국 오미크론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된다 할지라도 유행 양상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는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자율화를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 조치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꼭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출퇴근길 혹은 또 휴일에 따릉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량이 1억 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의 누적 이용량입니다. 따릉이의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24%,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구는 안전, 건강, 주거 등 5개 분야별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요. 주요 내용은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설치 지원, 1인 가구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입니다.
은평구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0.3%인 5만 7천 가구로 2016년 4만 4천 가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안심 종합센터는 기존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가구 집수리, 청년 월세 등 주거복지 상담부터 신청, 지원,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건데요. 임대주택 입주민과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양천, 동대문, 강동구에 주거 안심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중단됐던 서울시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먼저 서울 재즈 페스타 행사는 오는 1일까지 노들섬에서 개최되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한영애, 웅산, 말로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음 달 22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 곳곳에서 거리예술 공연 행사를 열며 5월 5일부터 8일까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서커스 공연을 개최합니다.